안녕하세요. 금일은 2022년 주요 선종 발주 현황, 선박발주 주요 5개국, 선박수주 조선소 주요 5개국, 그리스 선사의 선박 보유 현황, 유럽 내 위치, 발주 현황과 함께 향후 선박발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규제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첫째는 2022년 주요 선종 발주 현황, 선박발주 주요 5개국, 선박수주 조선소 주요 5개국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선종 2021년, 2022년 발주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드라이 벌크선의 경우는 2021년 총 479척, 2022년은 총 298척의 발주가 있었습니다. 2022년의 발주 수준은 2021년 발주 물량의 62% 수준에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벌크선이 발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국조선소는 선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건조가 불가한 것입니다. 2008년 이전까지는 한국조선소 및 블록 공장들이 벌크선을 많이 수주하여 건조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벌크선은 현재 중국조선소의 생명줄과 같다 할 수 있으며 당분간은 중국조선소에 경쟁할 국가는 없는 선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탱커 선종의 경우는 2021년 총 322척, 2022년은 총 149척의 발주가 있었습니다. 2022년의 발주 수준은 2021년 발주 물량의 46% 수준에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원유 운반선의 발주 물량 급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박발주 주요 5개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선사들의 발주 선종은 드라이 벌크선이 제일 많으며 탱커가 가스선이 대부분입니다. 그리스 및 일본 선사들은 모든 선종에 있어 골고루 발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사들은 컨테이너선, 가스선 발주가 있습니다. 조선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주요 경쟁력 있는 선사의 부재를 이 같은 통계치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국 선사들이 자국 조선소의 일정 물량을 발주하면서 조선소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경쟁력 있는 주요 선사의 부재로 한국조선소에 발주하는 물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그나마 있던 선박발주도 급감한 것입니다. 해양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선사들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수주 조선소 주요 5개국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조선소의 선박수주 척수는 총 399척으로 최대입니다. 주요 선종은 드라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국 선사들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드라이, 벌크선 수주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도 이들 선박들은 국가 보조금을 받아 건조하는 물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가스온 반선 수주가 제일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드라이 벌크선, 컨테이너선 건조 능력을 확보한 이후 가스 운반선으로 무게 중심을 서서히 이동하는 것을 수주 물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 선사의 선박 보유 현황, 유럽 내 위치, 발주 현황입니다. 그리스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들의 선종별 현황입니다. 그리스 선사들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종은 벌크선으로 4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조선 35.42%로 두 번째로 많은 선종입니다. 가스선의 경우는 2.75%로 그 비중이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스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은 유럽연합국 EU에서 보유한 선박의 총 59.08%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독일 13.3%, 이탈리아 7.4%, 덴마크 6.8% 등 국가가 그리스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국에서 보유한 전체 벌크선의 37%, 유조선 28.6%, 컨테이너선 20.2%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벌크선과 유조선의 선박 운임비 및 선박 발주에 그리스 선사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선사들이 벌크선과 유조선을 발주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의 선사들도 동반 선박 발주를 이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을 리더하는 국가의 선사의 움직임을 관련 선종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벌크선, 유조선 선박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리스 선사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 선주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 선주사 발주 현황을 살펴볼 때 유조선이 전체 발주량의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LNG운 반선 12%, 컨테이너선 10% 순서입니다. 셋째는 향후 선박 발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규제입니다. 선박 관련 환경 규제는 현재 IMO 규제 및 EU 규제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IMO는 EEDI, EXI, CII 등이 있으며 EU는 ETS, 탄소 배출 권거래제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현존선에 대하여 EXI, CII가 시행되고 있으며 신조선에 대하여는 EEDI 페이즈 3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의 차트를 참조하세요. EU의 탄소 배출 권거래제, 이미션 트레이딩 시스템, ETS의 경우는 2022년 12월 18일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탄소 배출 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이유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에 인용한 차트에는 기존 40%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62%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해운 분야에 적용되는 EU ETS는 2024년부터 EU에 입출항하는 5,000GT, 총톤수 이상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EU 항만의 선박이 기항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모두 구매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U 의회 채택안 2022년 6월 22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은 2024년부터는 EU 역외 배출량의 50% 및 EU 역내 배출량의 100%를 대상으로 하고 2027년부터는 EU 역외 및 역내 모두 배출량 100%가 대상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기반 정책 수단이며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타업체와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한 2022년 이후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내용의 피트포 55분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ETS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 말에 개편하는 이달 혹은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들과 선사들은 이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환경규제 장벽은 전방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규제인 유럽연합 기후 탄소국 경조정제도 CBAM이며 EU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량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현지 수입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친환경 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퓨에리우 마리타임 제도입니다.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최초의 선박연료규 제로 적용 대상은 EU ETS 지침 개정안 5,000톤 GT 이상 대형 선박의 EU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 100%, 역외 온실가스 배출량 50% 관리과 동일하며 온실가스 집약도 저감 목표 2025에서 50년도와 특정 선박, 컨테이너선 등 이 항구 정박 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관리 기준, 컨테이너선, 여객선의 경우 전력으로만 충당 필요 2030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퓨에리우 마리타임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이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집약 또는 연료가 생산되는 과정부터 공급되는 과정까지의 배출량, 될-투탱 및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배출량, 탱투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연료의 전 과정 배출량, 될-투이익
기준으로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나타냅니다.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치보다 집약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한 경우 기준치 대비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 종류별 계산된 차이값의 연료 사용량을 토대로 계산된 벌금 금액을 곱하여 벌금을 계산하며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치는 2025년부터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많은 환경 규제로 노후 선박을 보유한 선사들은 더 이상 운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친환경 연료 선박의 발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